최근에 2차 폭락을 예상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현금을 많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지표가 주가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하락을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워렌 버핏 다들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현재 94조 자산가이고 80년 동안 주식을 한 사람입니다. 11살 때 주식을 처음 샀다고 하죠. 11살 때 주식을 샀는데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 산 주식이 오랫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인가? 조금 올랐을 때 마음고생 하다가 팔았대요. 자, 그런데 팔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실질적으로는 20대부터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80년 이상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워렌 버핏인데 폭락장이 되면 꼭 방송국에서 워렌 버핏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질문을 하죠. 증시 바닥이 언제일까요? 언제 반등할까요? 뭐 이런 뻔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워렌 버핏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증시가 언제 바닥을 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또는 몇 개월 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하지만 20년 또는 30년 후에 미국 기업을 비롯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니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영향이 설마 10년, 20년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20년 후, 30년 후에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예측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워렌 버핏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2020년 5월 14일 기사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미국 경기 장기 침체 터널에 갇히나 파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자, 파월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물론 사립은행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도 여기서 찍고요. 기준금리도 여기서 정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장이 경기 장기 침체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하락을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질 걸로 예상했다, 그건 아니죠.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영향력 큰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니까 당연히 주식 폭락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불과 5일 후에 이런 뉴스가 납니다. 이건 오늘 뉴스인데요. 실험 참가자 전원 항체 형성. 이거는 그 바이러스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더나 백신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불과 5일 만에 완전히 상반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이 급등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잔고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판돈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뭐 예상치 못하게 올라버리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벌써 가면 안 되는데 아직은 갈 때가 아닌데 벌써 가면 안 됩니다. 저를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올라버리면 저는 사실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2차 폭락이 꼭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폭락을 확신하면 이미 들어가 있지 않았겠죠. 사실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직도 하락할 만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2분기가 되면 안 좋은 실적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지금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말대로 모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을 하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접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뭐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도 특히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경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술도 많이 먹지 않고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뭐 쓰긴 하지만 본인들의 돈을 펑펑 쓰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되 낙폭이 클 때마다 비중을 높여서 사고 만약에 큰 폭으로 오르면 잠깐 매수를 중지하거나 작은 비중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서 저는 사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샀을 겁니다. 계속해서 오르면 저는 조금씩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좀 높은 비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주식 체질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너무 재미있고 이렇게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벌써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저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냥 왠지 확신이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그 꿈을 저는 주식을 통해서 달성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